안녕하십니까. 2021년 7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사기꾼 수산업자, 지금 온통 화제입니다. 왜 화제냐? 이 사람이 심지어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까지 선물을 주었다. 또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사기의 피해자다. 그 다음에 언론인들도 여기에 연루돼 있다.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가 가능했느냐.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때 이 사람이 사면이 됐습니다. 아니, 세상에 사기꾼을 사면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? 이 사람은 사면을 받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사기에 착수했다.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권력형 비리냐 아니면 단순한 사기꾼의 문제냐,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,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입수해서 그 사진도 소개를 해드릴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수산업자라는 사람은 이것도 수산업자도 아닙니다. 수산업자를 사칭하고 다닌 셈이죠. 43살 된 김태우라는 사람인데, 자, 지금 현재 여기저기 선물을 주었다, 금품을 제공했다 하는 그 대상자가 박지원 국정원장, 박영수 특검, 그 다음에 전직 부장검사, 그 다음에 경찰서장, 그 다음에 현직 언론인, 전직 언론인, 전직 언론인 중에는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,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만둘 당시에 잘 몰랐다,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포르쉐를 리스해서 받았다 이랬는데, 본인은 또 그 리스료를 내가 냈다, 200만 원씩 냈다,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는 점이죠. 이 사람은요, 기본적으로 2016년에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부터라고 하니까, 근데 2016년에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2017년 12월 말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 있었는데, 그 첫 번째 사면 대상자로 포함이 돼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. 누군가가 해줬겠죠. 그러면 아니, 세상에 사기꾼을 사면해주는 예가 어디 있느냐.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당시 첫 사면 때 한 6,400명 정도가 특사를 받았더군요. 그렇게 받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특사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생계형 범죄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, 이런 거 중심으로 특별 사면을 했더군요. 그러면 이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로 분류가 됐나? 이런 의문이 듭니다. 여하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했더군요.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매우 궁금하다. 어찌 보면 이게 사건의 핵심일지 모른다,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,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하고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뒤지고 있는데, 사기 범죄로 거둬들인 돈이 100억대가 넘으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게 갔느냐,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. 첫 사면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, 이 부분을 밝혀줘야 된다 촉구를 했던데,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사면을 받고 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뒤부터, 그러니까 2017년 12월 말 12월 30일에 사면을 받았으니까, 그리고 나서 2018년 한 4월, 한 3개월쯤 뒤죠. 그때부터 또다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. 선동오징어, 이게 이제 배 위에서 급냉시킨 오징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. 그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, 이걸 사고 파는 데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돈을 끌어모읍니다. 그래서 실제 돈을 끌어모은 기간은 4월부터 이제 그런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고,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. 이걸로 다시 구속 기소가 됩니다. 올해 4월 달에 다시 구속 기소가 되는데, 이 중에는 86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있다. 86억. 그러니까 대부분을 아마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. 여하튼 그렇게 해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람의 사기 수법이 어떤 것이냐?
지금까지 언론에 포함된 것을 보면 1,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, 자기가 상속받았다 이거죠. 경북 포항에서 어선 수십 척과 풀빌라, 그 다음에 고가 외제 차량, 이런 거를 소유한 재력가다, 이렇게 지금 본인을 소개하고 다녔고, 실제 고가 외제 차량, 뭐 벤츠, 뭐 포르쉐, 뭐 이런 것들을 그 피해자를 만날 때는 그런 걸 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리스해서, 그러니까 리스라는 게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? 빌려서 타고 나온 외제차가 이리저리 하면 뭐 거의 20대가량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군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고 와서 실제 포르쉐 또는 실제 벤츠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과시를 했으니까 아마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여기에 속았겠죠. 자기 뭐 1,000억 원대 뭐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다. 43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,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청년 실업가인 모양이네, 아마 이런 식으로 속았다라고 지금 하고, 심지어는 포항에서 조선소를 운영한다, 또는 뭐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다,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. 명함에 보면 또 뭐 각종 사회단체 무슨 뭐 회장, 부회장 뭐 이런 거, 인터넷 매체 뭐 부회장 뭐 이런 거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, 이것도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거짓이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또 하나의 수법이 있습니다. 바로 사기를 칠 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하는데, 아파트랍니다, 그게.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아파트 거실 내에 쭉 진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제가 그 진열한 사진을 입수했다는 겁니다. 그 입수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 관련 물품,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, 그 썸네일에도 있고, 제가 그 여기에 사진 올린 거 보시면 아마 거기에 있을 텐데,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 이런 거 다 보이시죠? 뭐 술인데 거기에 청와대 로고가 들어간 거, 술병 세트, 그 다음에 술잔 선물 세트, 거기에 또 청와대 로고가 그려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뭐 그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시계, 이 세트, 그거 다 보이시죠? 이런 것들을 자기 거실에 딱 진열해 놨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통령 부부 사진에 이 사람 사진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 뭐라고 할까요? 저 어디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보도된 거 뭐 찍어서 갖다 놓은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사진입니다. 그 다음에 거기 선물 세트, 이것도 특별히 이 김모 씨, 김태우라는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선물했다, 이런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거기다가 시계, 거기에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남이 받은 걸 또 어떻게 갖다가 거기 선물 진열해 놓은 건지 뭔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. 근데 이 사람 아파트에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.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람이 직접 선물 받았구나,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이런 수법을 동원했는데 여기에 도대체 넘어가는 사람이, 이 쟁쟁한 사람들이 넘어갔나? 아니 물론 뭐 여기 있는 사람, 선물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집에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집에 자주 초대했다,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집에 가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제가 입수한 건데, 이렇게 된 겁니다. 아니 이렇게 사기를 쳐도 이 사기에 넘어가서 수억, 수십억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? 근데 실제 있습니다, 이렇게.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, 자,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팔아서, 이건 전 팔았다고 봅니다. 뭐 첫 사면은 좀 궁금합니다. 그거는 뭐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. 그건 구체적으로 진짜 누구한테 그 실무적으로 그 작업을 한 거는 법무부에서 아마 작업을 했을 텐데, 그러면 그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문 대통령을 뭐 속여서 사인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도대체 이거는 누가 이 사면에 포함시켜줬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거실에 있는 이 수많은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 물품, 대통령 관련 물품, 이거는 뭐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, 충분히. 그리고 청와대 그 샵에 가도 이런 것들은 뭐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 청와대 로고가 들어간 뭐 이런 거, 저도 거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.
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은 뭐 살 수는 있으니까 이걸 갖다 놓고 마치 자기가 선물 같은 것처럼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과시했겠죠. 이렇게 돼서 사기를 쳤는데, 자,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? 참 궁금한 대목이다. 그래서 왜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수법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이 되고, 이 부부가 거론이 되고,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017년 12월에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,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사기의 출발점은 아니어도 상당한 사기의 과정에 동원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해서요, 김재원 최고위원 말대로 자,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의 사기 행각에 계속 등장했는지, 이 부분을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고,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사면의 기준, 운영,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는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. 이런 거야말로 문 대통령이 저 뭐 김학의 전 차관, 장자연 리스트 이 해서 자꾸 헛발질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, 이런 거야말로 경찰이 빨리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서 자,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라, 이렇게 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?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이 첫 번째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사기꾼, 이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,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를 해야 될 것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